진행해드릴까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날씨 너무 좋거든요. 네. 이런 날 이게 수업하면 안 되는데. 여기 안전을 가서 바꾸긴 하잖아요. 자, 오늘은 좀, 아무리 이렇게 교육과정 포럼에서 좀 난이도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저도 이 위험을 진짜 너무 전혀 모르는 분야인데, 대공학.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이종환 교수님을 모시고, 대영상기반 뇌공학 기술이라는 테마로 강의를 좀 요청드렸습니다. 저는 최대한 좀 쉽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분야 자체가 좀 어려우니까, 오늘은 조금 머리 신경 좀 쓰시고. 권영호 씨. 오늘은 좀, 영호 씨가 좀 정리를 좀 해가지고, 요즘 좀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이종환 교수님을 조금 뜨겁게 엄청 공부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논문도 너무 많고 홈페이지가 보면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성재 교수님께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인공지능 또는 뇌공학 관련해서 발표를 부탁해 주셔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제가 연구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실 저도 잘 모르는 분야라서 이해를 시켜드리기 더 힘들 것 같아서 저희 연구 분야는 좀 최소한으로 하고 현재 하는 거는 그 대신에 제가 이제 그 이공계 쪽의 대학원 때부터 해서 이제 박사를 받은 다음 박사학부 과정에서 어떤 뇌공학과 관련된 어떠한 연구들을 좀 접했는지 말씀드리고 경험담 바탕으로 말씀드리면서 제가 했던 얘기 살짝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뇌공학 관련해서 혹시 이렇게 이런 뇌공학 연구가 이제 다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걸 말씀드리면 혹시 그런 거를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으실까 싶어서 제 연구 발표도 그런 식으로 일단 준비한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당연히 이제 좀 더 이해가 쉬울 수 있도록 그림이나 약간 이제 동영상 같은 걸 준비해서요. 제 생각에는 조금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그냥 좀 약간 영화인데 좀 공학과 관련, 뇌공학 관련된 영화를 좀 보신다는 생각으로 좀 가볍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시간 반, 3시까지 하는데 제가 가능한 빨리 끝날 수 있으면 한 50분, 1시간 이내로 끝내서 이제 그 다음 질문으로 사실은 궁금하신 거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생각은 드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고려대학교 뇌공학과에 이종환이고요. 그래서 처음에 뇌공학 관련해서 그 발표를 요청해 주셔서 뇌공학이라는 게 보통 저는 이제 워낙 뇌공학이라는 이제 과외도 있고 과외에서 이제 학생 가르치 역을 하니까 그냥 익숙해서 특별한 의미를 생각 못 하고 있는데 일반인 분들이 뇌공학이라는 거를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 싶어서 한번 네이버에서 정의를 한번 찾아봤더니 뇌공학은 뇌 정보 처리의 구조와 원리를 이해하고 뇌가 어떻게 이제 총 처리에 이르는 정보가 실세계하고 상호작용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현하는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이고요. 인지과학,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뇌가 그런 인지과학 또는 바이오, 생체 어떤 뭐 브레인, 어떤 생물적인 티슈 그런 것들 관련 있고 나노 기술 있고 그런 것도 융합된 새로운 연구 분야로 뇌가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는지 메커니즘 기반을 둔 지능 시스템 또는 뭐 인공두뇌 이런 거 또는 뇌과 연구 및 뇌 질환 진단을 위한 뇌 화상 장치가 뇌공학의 주요 연구 대상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이제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있고 그 연구 분야가 많이 있는데 이런 다양한 내용처럼 정말 여러 가지가 그냥 다 섞여서 뇌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뇌의 어떤 뇌를 바탕으로 응용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다른 것보다 이제 뇌 영상을 써서 뇌를 이해하고 뇌를 측정을 해서 그 측정된 결과를 어떻게 좀 약간의 이제 뇌과학적인 측면으로 좀 분석도 하고 또는 공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보면서 이제 뇌 영상과 뇌를 이제 되게 뇌가 복잡한 정보를 막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되게 뇌가 이제 뇌를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신호들 되게 분석하기 힘든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인공지능 어떤 알고리즘 같이 연구를 하게. 말씀은 잘 들리시나요? 네. 우선 그 뇌공학 제가 했던 이제 연구 관련해서 우선 이제 제가 처음에 대학원생 때 사실 뇌공학과 관련된 거 약간 접하게 됐었는데요. 제가 주로 제가 이제 석박사 때 주로 했던 연구가 사람이 이제 어떻게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그 사람 소리를 듣지만 주변에 이제 막 음악 소리도 있고 다른 사람도 여러 사람이 많을 때 칵테일 파티라든지 어떤 파티에 갔을 때 되게 사람들이 막 술 한잔씩 하면서 칵테일 하면서 얘기하면 되게 시끄럽고 음악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데서 막 여러 가지 신호가 되게 다양하게 섞여서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기 힘든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사람은 이제 잘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를 하잖아요, 인식을.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하면 컴퓨터로 풀어볼 수 있을까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그런 소리가 섞여 들어오는 거를 잘 분리를 해서 결국은 분리된 소리를 사람의 음성을 잘 인식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연구를 했고요. 간단하게 이제 이게 뭔가를 제가 보여드리면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It's amazing space. And the contrast between white walls and dark floor really makes this a great place to have an exhibition.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린 대로 이렇게 칵테일 어떤 파티가 있을 때 사람들이 이제 대화를 굉장히 시끄러운 환경에서 대화를 잘 할 수 있는지를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래서 그거를 컴퓨터를 써서 잘 분리를 해서 그 자기가 듣는 사람의 신호를 깨끗하게 얻어보자 이런 문제를 대학원 때 사실 주로 연구 이제 분야로 했었고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잘 풀려면 뇌에서 어떤 정보적인 역할을 쓰면서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얻어서 음성을 신호 분리하는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칵테일 파티 문제에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음악 소리나 사람 소리가 들어와서 마이크로 녹음을 한 다음에 그 녹음된 여러 개의 이제 하나 이상의 여러 개의 마이크에서 신호를 녹음한 거를 갖고 알고리즘을 들려서 원래의 사람 소리나 음악 소리 이런 것들을 잘 분리를 해내면 결국 최종 목적은 이제 사람의 어떤 내 관심이 있는 사람의 소리를 이제 기계가 인식을 하는 거죠. 음성 인식 그런 게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신호 분리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이제 개발을 해서 되게 소리가 섞여 들어오면 되게 막 여러 가지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는데 그 마이크 소리만 들으면 이제 분리된 소리는 되게 깨끗하게 알 수 있어서 되게 재미있긴 했는데 그리고 음성 인식을 그 후에 돌리면 그래서 음성 인식이 얼마나 잘 되는지 그래서 오차율이 이제 100% 되게 안 좋은 거고 이제 여기 되게 좋은 건데 오류 음성 인식 같은 퍼포먼스 성능을 이제 계속 보여주면서 걔가 되게 잘 분리를 잘한 거다. 연구 결과가 잘 된 거다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제가 대학원 때 다니던 시절 2000년도 좀 전부터 2009년 중반까지 석박사를 7년 통틀어 했는데 이때 딱 걸쳐 있었고요. 그래서 그 음성 인식을 했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오차율이라서 좀 힘들지만 만약에 이제 90
뭐 98%로 얻었던 성능을 그러면 제가 어떤 새로운 알고리즘을 몇 달 동안 개발했는데 그 인식 성능이 98.1%, 0.1% 증가하고 어떤 사람은 0.155%, 98.15% 나온 걸 갖고 논문을 쓰고 뭐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거의 뭐 그러니까 되게 0.몇% 인식률이 되게 좋은 거라고 사람들이 논문을 쓰고 그 논문이 막 되게 되기도 어렵고 그런 시절이라서 이제 그런 것만 하다 보니까 좀 재미가 없어서 재미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음성 인식 자체를 그냥 계속 하는 거는 좀 별로 이렇게 재미는 없다. 근데 이제 바로 회사에 취직해서 일을 하고 싶지는 않고 이제 좀 연구는 재밌으니까 책상에 앉아서 뭐 컴퓨터를 뭐 코딩을 하거나 이렇게 연구하는 거 재밌고 시간 가지고 할 수 있어서 회사 말고 그런 연구를 하는데 음성 인식에 대한 거는 말고 좀 딴 걸 해보는데 음성 인식이 사람 되게 잘하니까 인식도 잘하고 사람의 뇌를 좀 잘 배워보자는 생각을 이제 갖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 그래프는 사실 2010년도 이후에 아시는 것처럼 딥러닝이라는 약간 되게 새로운 머신 알고리즘 뭐 그런 거를 개발한 다음에는 이 음성 인식률이 그냥 거의 비슷했던 갑자기 뚝 떨어져서 계속 엄청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바로 한 몇 년, 5년에서 좀 이쪽 저쪽에 제가 연구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돌파구가 안 보이던 시절이었던 사실은 요즘에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때쯤 끝냈기 때문에 이제 요거 말고 다른 걸 좀 해보자. 그래서 사람의 뇌를 좀 더 이해를 하면은 음소인식에 대한 어떤 좀 더 잘 되는 것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그다음에 제가 박사를 받고 이제 회사에 바로 취직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 연구를 좀 계속 하고 싶어서 바로 뭐 어디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박사 후 연구원이겠죠. 그래서 박사를 받은 다음에 이제 해외 포스닥을 가는 게 이제 그다음 다시 목표였고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뇌를 배우고 싶었는데 포스닥을 하버드 의대에서 포스닥인데 뇌를 연구하는 사람을 뽑는다. 공학 백그라운드 사람을 뽑는다고 해서 마침 저기 이제 기회가 딱 닿아서 졸업하고 하버드에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연구했던 건 뇌영상 요 MRI 보이신 그 MRI인데요. MRI를 찍으시는 분들 계시지만 그래서 MRI 기계에서 사람의 뇌를 잘 이제 이미지도 없고 이렇게 다양한 이미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뇌의 어떤 구조를 잘 볼 수도 있고 또는 뭐 구조들도 다른 구조의 어떤 특징도 얻을 수 있고 또는 뇌가 어떻게 각 부위마다 어떻게 기능을 하는지 어떠한 생각을 할 때 어떤 부위가 활성화되는지를 이제 다양한 형태의 어떤 데이터를 얻을 수 있거든요. MRI를 쓰면 그냥 보통 쓰시는 것처럼 약간 허리가 아파서 허리에 이제 허리 척추나 이런 거를 뭐 얻거나 무릎 이미지만 얻는 게 아니라 뇌 구조만 아니라 뇌가 어떻게 막 생각할 때마다 뇌의 신호가 변하는지를 좀 되게 깊은 알 수 있는 그런 장비고요. 그래서 그거를 연구를 이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런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이쪽에 뇌공학 연구에 좀 더 본격적으로 다루를 드리게 된 계기였고요. 그래서 그 MRI를 쓰면 다양한 뇌의 어떤 영상들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특히나 이제 뇌의 어떤 기능을 알 수 있거든요. 잘. 그래서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를 간단하게 설명을 저보다는 더 재미있게 만든 이런 비디오가 있어서 이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RI로 어떻게 기능을 알 수 있는가. Are you ready to get cold? Are you ready to get really cold? Are you ready to get colder than most things in this universe have ever been before? All right then, here we go. On a trip towards absolute zero. 4 degrees C. Cold enough to stop your milk going sour, but not cold enough for us.
fingers of the left hand wiggle, the right brain lights up. But if it's the fingers of the right hand, left brain activity. And if we bring up the duster, a different area is active. Everyone loves the duster. The clarity of the images we are seeing is down to us using one of the strongest MRI machines in the world. It has a 7 Tesla magnet inside it. That is strong enough to pick up a double-decker bus. But we use it to find out how the brain works. Thanks to the magnetic field, the scanner can detect changes in the oxygen levels of the blood in a person's brain. When the fingers of the left hand wiggle, there is an increased electrical activity in the areas of the brain that are used to generate the movement. And to feed the increased demand, more oxygen is delivered by the blood. This can be measured because at an atomic level, a magnetic field makes protons spin. The stronger the magnet, the faster the spin. Crucially though, the protons in oxygenated blood spin more slowly than those in non-oxygenated blood. And we can detect these differences with our MRI scanner. When the fingers of the other hand wiggle, oxygenated blood flows to the new areas of increased electrical activity. And by deduction, we know these must be the areas being used to produce the new movement. Our experiments show us how our brains respond when we talk, experience pain, watch a film, or listen to music. They allow us to see how our brain changes when we learn new things or recover from damage after, say, a stroke or an accident. Overall, they enhance our understanding of what I'm sure you'll all agree is a very important organ, one that we all need to make sure we look after. 그래서 옆에서 하시는 뭐 메시지가 있는데 MRI 머신이 되게 이렇게 큰 자석이거든요. 이해하시면 큰 자석이고 그 자석을 통해서 이제 그 측정할 수 있는 이미지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기능은 산소와 이제 우리가 기능을 하면은 이제 오른손 움직였을 때 그 오른손 움직임으로 인해서 왼쪽에 뇌가 주로 활성화가 되면 거기에 산소가 많이 필요하니까 뇌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산소가 이쪽으로 움직이면 걔가 이제 큰 자석이기 때문에 산소의 어떤 변화량을 얻어내줍니다. 그런 식으로 측정한다는 이제 그림과 아까 그 비디오에서 이렇게 빨간 모자를 쓰는 건 아마 산소를 갖고 있는 헤모글로빈이고 파란색이 산소를 이루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MRI가 디텍트할 수 있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 원리를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기능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그 내용상을 바탕으로 제가 처음에 했던 그 박사 연구 때 했던 duster. 그래서 그 내용상을 바탕으로 했던 연구가 이제 일단 여기에 나온 이 연구에 영감을 얻어서 한 연구고요. 제가 그래서 요 연구가 이제 2005년 정도에 제가 박사 막 받고 이제 그 하버드에 딱 가서 연구를 시작할 때쯤인데 그쯤 나온 연구가 이제 이분이 사실은 이제 요 테드라는 되게 이제 뭐 과학과 뭐 여러 가지 정치 다양한 분야에서 되게 재밌는 중요한 내용 했던 분들을 모셔다가 이제 막 얘기를 이제 사람들 초청하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고 그걸 비디오도 찍어서 이제 올리는 거잖아요. 그런 테드에 나왔던 그분인데 그분이 한 연구가 굉장히 그 당시 되게 센세이셔널한 내공한 연구였는데 이분은 이제 내영상 아까 그 기능을 아시는 내영상으로 통증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의 그런 부분을 했습니다. 통증 중에서 이제 이분이 이제 생활 주로 관심 있는 거는 이제 어떤 사람은 이유도 없이 굉장히 만성적인 통증에 시달리기도 하거든요. 당연히 통증이란 거는 그 뇌가 만약에 어떤 뜨거운 걸 잡았을 때 뜨겁다는 감각이 그 뜨거운 걸 잡고 있으면 뇌가 살이 막 계속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떼라는 어떤 그런 신호로 통증이 와야 되는 게 맞는데 내가 그거를 미리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걸 미리 알아서 그걸 대처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어떤 뭐 외부의 어떤 자극이나 그런 게 없는데도 그냥 스스로 뇌에서 그런 통증 반응이 일어나서 굉장히 막
도저히 못 참을 굉장히 심각한 통증에 시달린다고 해요. 그래서 그 통증이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냥 뇌가 그런 통증 신호를 굉장히 심하게 보내는 거죠.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다른 것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지는 상태가 되는데 그게 결국은 뇌에서 이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는 결국 뇌의 어떤 반응을 제가 조절을 잘해서 통증 반응을 이제 굉장히 일어나는 일정할 때 줄이면 그거를 참을 수 있고 그 통증이 줄어들 것이다 느끼는 게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연구를 했고요. 그때 이제 MRI를 써서 이렇게 빨갛고 노랗게 보이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이 부위가 사실은 통증을 느낄 때 굉장히 중요한 부위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위에서 뇌의 어떤 부위에서 활성화가 굉장히 통증이 클 때 이 활성화가 굉장히 컸었는데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 부위가 활성화가 크면 이 사람이 느끼는 통증의 정도가 굉장히 크고 이 활성화가 작으면 이 통증을 느끼는 정도가 굉장히 작아서 이게 굉장히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형태로 요 부분을 이 사람 스스로가 이 반응이 크지 않도록 자기가 통증이 굉장히 못 참을 정도 통증이 막 일어났을 때 그거를 자기가 스스로 막 셀프 컨트롤하는 거죠. 스스로 조절을 해서 그 반응을 줄일 수 있으면 실제적으로 자기가 느끼는 통증의 정도도 줄어들 거다. 그런 이제 아이디어를 갖고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거를 배워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그래서 배우는 방법으로 자기의 뇌 신호를 이제 측정을 한 다음에 실시간으로 그 뇌 신호를 이런 이제 불의 어떤 크기로 그러니까 알려줘서 이 사람이 이 신호가 클 때는 불이 활활 타오르는 내가 통증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 신호가 작아졌을 때는 이제 불의 크기가 작아져서 통증을 적게 느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MRI 안에서 굉장히 통증에 시달린 사람을 데려다 놓고 이제 이런 형태로 배울 수 있도록 자기가 이제 스스로 요즘 그 신호의 크기를 높여보고 또는 줄여보고 이런 걸 계속 연습을 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했더니만 나중에 실제적으로 이 통증에 시달린 환자들이 그 통증이 있는 순간에도 그 신호를 줄이는 형태로 조절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자기가 느끼는 리포트하는 통증의 레이팅도 줄어든다 이런 결과를 이제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결국 이게 재밌고 그걸 이제 저희 그 고등학교 그 지도 교수님이 이제 또 갖고 연구 과제도 이제 따셔서 제가 그쪽에 같이 연구를 진행하게 됐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 연구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자기 공유 영상, MRI 영상을 보면 뉴로피브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MRI에서 이제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요 고글을 통해서 고글에서 어떤 자기 뇌 신호와 관련된 어떤 이미지를 보는 거죠. 앞에 그림으로 치면 이런 이제 불이 활활 타오르거나 줄어드는 형태의 어떤 이미지를 고글을 통해서 보게 되고요. 그 보면서 동시에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하니까 그 신호 노력으로 인한 기능이 MRI에서 데이터를 찍히고 얘를 분석을 하면 또 그 분석된 결과로부터 이 신호의 크기가 크면 뭐 이걸 키우고 신호가 작으면 이렇게 작게 하고 이런 식으로 조절해서 계속 조절을 하는 형태가 결국은 이제 그런 실시간 자기 공유 영상 기반 뉴로피드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접한 연구는 이런 쪽 연구였고요. 뇌의 어떤 데이터를 얻은 다음에 그걸로 약간 활용을 하는 연구였습니다. 그거를 이제 이용하면은 실시간으로 각각의 뇌의 어떤 부위에서 나오는 신호들이 이제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를 이렇게 저희가 실시간으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굉장히 다양한 영역들에서 어떻게 신호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호가 커지고 작아지는지를 이렇게 쭉 이렇게 뭐 모니터링 실시간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구를 했었고 이제 이렇게 실시간으로 뇌의 어떤 특정한 부위에서 아까 통증에 관련된 부위를 정확히 우리가 찾아내면 그 통증을 어떻게 뇌 신호를 키우거나 줄이는 것을 배우게 하면서 통증을 조절하는 것처럼 만약에 이제 다른 우리가 배우고 싶은 어떤 대상 뇌를 통해서 조절하고 싶은 어떤 대상이 만약에 감정에 대한 거면 감정을 어떤 경우는 되게 굉장히 엄청 화가 날 때가 있고 근데 그 화를 계속 화를 내면 화는 계속 증폭이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런 화가 계속 증폭이 되고 그런 거를 좀 사그라들게 조절하는 좀 줄어들게 만들고 이런 거를 제가 스스로 배울 수 있으면 굉장히 그거는 감정 조절
분노 장애 그런 문제 요즘 심각한 것 중에 하나인데 분노 조절 장애 이런 문제도 사실은 이렇게 제가 이제 자기의 뇌에서 그런 분노가 일어나고 그걸 제가 조절을 못하는 경우인데 그 뇌 신호를 바탕으로 분노가 이렇게 있으니까 걔를 한번 줄여보는 거를 제가 줄이는 방법을 안다면 이제 다 나중에 정말 분노가 일어날 때 이제 굉장히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럴 때 참을 수 있는 걸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그런 감정 조절 같은 경우도 응용이 가능한 형태로 이 기술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이제 그거라고 해서 가상현실 배우는 방법으로 앞에서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것과 불꽃이 작은 거를 통해서 이제 통증에 대한 어떤 표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연구였고요. 이 연구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감정에 대한 거의 표정, 자기가 분노가 일 때 또는 되게 행복할 때 그런 감정에 대한 어떤 표상을 이제 여기서는 가상현실과 같은 어떤 풍경에 대해서 이렇게 입혀서 이제 그걸 통해서 자기가 어떤 감정과 관련된 뇌에서 이런 신호를 바탕으로 이런 가상현실에 화면을 입히는 연구를 진행한 거가 있어서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는 이제 아마 잘 안 보시겠는데 이쪽이 감정, 현동체라고 부르는 아미그달라라는 부체고 감정을 여기서 이렇게 엠브시라고 되게 분노, 화나죠. 화면이 좀 으스스하고 치고 음악도 좀 내가 이제 감정이 좀 분노적인 감정이구나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부위에서 이제 보면 약간 보통 평균적인 어떤 감정 그때는 이제 소리는 안 나게 해서 내가 평상시다 이거를 좀 화면도 밝아졌죠. 음악도 좀 더 리듬도 되게 좋고 긍정적인 그런 음악을 들려주면서 이렇게 좀 좋은 것 같으시나요? 마음이 좀 평안해지고 그래서 이런 음악도 잘 활용하고 가상현실이랑 되게 단순한 건데 이런 되게 단순한 기법을 실제 뇌의 신호를 실시간으로 얻어내는 그 정보와 같이 융합해서 잘 사용하면 그걸 통해서 사람이 되게 중요한 그런 감정 조절이라는 걸 잘 배울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되게 중요할 수 있는 뇌공학 기술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 진짜 감정 조절하는 중요한 게 분노장애, 굉장히 다양한 디프레션, 우울증, 분노장애 그런 연구들이 정신과 의사분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연구를 해보면 많이 얘기하는데 그쪽으로도 가능성이 있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저는 2005년도부터 이제 박사 연구 포담을 하버드에서 하고 이렇게 열심히 뭐 프로그램 만들어서 코딩하고 MRI 데이터 실시간 얻은다는 뒤에 사진으로 보여주고 이런 걸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이제 시간이 조금 이제 좀 한가해지는 어떤 시기에 기억이 나면 여름에서 가을인지 모르겠지만 MIT에서 하버드하고 MIT 근처에 있잖아요. MIT에서 무슨 세미나를 한다고 이렇게 이메일 같은 거 공고 그런 게 있어서 이제 가봤는데 시간이 나서 가봤더니 이제 이런 연구를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그 세미나 때. 보시는 것처럼 2006년도에 했는데 네이처에 사실 나중에 표준 논문이었고 이 분이 연자분이 한 몇 년 전에 5년쯤 전에 이제 불의의 사고 칼로 이렇게 목 부위를 어떻게 좀 찔리는 사고를 당해서 그다음부터 목 그 안에 모든 전신이 마비되는 그런 심각한 사고를 겪었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러면서 이 하버드 그쪽에 병원들이 굉장히 유명한 병원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병원에 이제 이런 재활 관련된 어떤
교수님 이제 치료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환자를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그때 마치 그 의사, 재활과 관련된 뇌를 좀 연구하시는 그 의사 교수님과 같이 콜라보레이션하는 분이 브라운대 근처에 어떤 학교에 이렇게 칩을 여기 칩인데 이렇게 작은 굉장히 1mm가 여기 한 4mm, 3, 4mm 될 것 같아요. 3, 4mm 되는 거고 이 침이 조그만 침이 이제 한 10개씩 해서 10x10에서 100개 정도가 있고요. 그러니까 한 100개 가까이 되는 되게 미세한 침이 있는 그 전극 칩을 이제 잘 개발하시는 분이 이제 또 있어서 그분과 같이 코어 공동 연구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환자 뭐 아마 얘기를 이제 듣고 연구를 하는 방향으로 이 칩을 잘 사용을 해서 이분이 결국 사지 마비가 돼서 이쪽 다 못 쓰니까 발도 못 움직이고 손도 못 움직이고 결국 이분이 유일하게 그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손발 그런 게 아니라 당연히 생각으로 해야 되고 뇌는 살아있으니까 뇌는 정상이니까 그 방법이 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뇌가 생각하는 거를 결국 표현을 해야 되니까 인터페이스를 그래서 컴퓨터 화면만 이분이 자기 생각으로 잘 이렇게 조절하고 컨트롤을 하면 사용만 하면 이 사람은 뭐 이분은 그 뭐죠? 이메일도 쓸 수 있고요. 모든 뭐 재밌는 뭐 영화도 볼 수 있고 되게 그 삶의 질을 훨씬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뇌의 신호를 읽어서 컴퓨터를 움직이는 거를 한번 연구 개발을 해서 그런 연구를 이제 잘 수행을 한 다음에 네이처에 연구를 실험 결과를 발표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연구가 저는 이제 사실은 거기 처음으로 뇌공학 연구에 좀 되게 심각하게 연구를 한 그런 연구였던 예였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집중해서 재밌게 좀 잘 봤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연구겠구나. 뇌만 괜찮으신 분이 어떻게 세상과 소통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아까 말씀드린 그 칩이 결국 이렇게 되게 작은 소형 칩이 있고 그 칩을 이렇게 뇌파도 해서 뇌파도인데 일렉트로 콘티코그램이라고 해서 이건 좀 신습적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이 두개골을 열고 그 안에다가 이 칩을 이렇게 바로 뇌 위에다 바로 붙여서 이렇게 딱 이식을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침식적으로 수술을 해야 되고 막 여기에 뭐 감염에 위로되고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수술이지만 그걸 하고 잘 칩을 여기 살짝 이렇게 붙인 다음에 두개골을 잘 닫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조그맣지는 큰 요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칩이 이렇게 되는 거를 이제 지진하면서 여기서 신호를 이제 여기 유선으로 뽑아가지고 이제 여기서 막 데이터 분석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굉장히 이게 쉽지만은 않는 연구고요. 수술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결국 뇌 신호가 요게 아마 진짜 사람이 아까 그 카툰 만화에서 본 것처럼 오른손 움직일 때 활성화하는 영역이거든요. 오른손 왼쪽 모터 영역. 그래서 오른손 움직일 때 활성화하는 영역을 칩을 꼽은 다음에 요 영역을 신호를 잘 읽어서 있는 걸 또 학습을 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컴퓨터도 막 학습을 하면은 결국 자기 의도대로 이제 학습된 후에는 어디로 이제 커서를 보낼지 또는 이런 동그라미를 그리는 방법을 이제 나중에 아시는 분이 하루에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뭐 기억은 정확히 안 나지만 뭐 일주일에 몇 번 또는 몇 주마다 몇 분에서 몇 달 동안 해야 되는 그런 훈련을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가능하고 그게 되면 삶의 질은 엄청 좋아지는 그런 기술이겠죠. 그래서 칩을 뽑은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 컴퓨터로 움직이는 방법, 그리고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가 되고 또는 브레인에서 칩을 또 뽑은 다음에 그 신호를 여러 곳에서 뽑은 다음에 굉장히 다양한 복잡한 뇌의 어떤 뇌 신호가 막 얻어진 다음에 신호색 후에 이거를 좀 더 복잡한 신호를 부족하면 복잡한 어떤 모델을 써서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컴퓨터만 움직였지만 만약에 실제로 사람이 아마도 이 생각을 저희가 바탕으로 컴퓨터에 이메일을 쓴다든지 뭐 그런 것들만 보는 거 또 실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굉장히 유연을 갖는 건데 아마 자기 손발을 못 움직일 때 자기 손을 쓰는 것처럼 뭔가를 행위를 할 때 물건을 씹는다든지 로봇 팔 같은 걸 써서 그것도 굉장한 또 만족감을 얻을 수 있어서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굉장히 중요한 응용이 될 것 같습니다. 된다고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2006년도에 세미나를 봤던 연구 팀이 이분한테 그 기술을 개발을 해서 이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컴퓨터를 움직이는 했는데 똑같은 사실 팀 그룹이 2012년 6년 정도 후에 이제 또 다른 또 굉장히 훌륭한 연구를 해서 이제 사실 뭐 뉴스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뇌신을 바탕으로 이분도 보면 58세 여자분이 15년 전에 이제 뇌졸중, 스트로크 때문에 이제 뭐 손발을 못 움직이게 됐죠. 그래서 15년도 못했는데 이걸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자기의 생각을 바탕으로 이제 이 로봇을 움직여서 저희 커피통을 잡은 다음에 이렇게 커피를 직접 자기 손은 안 했지만 자기 생각으로 로봇파를 통해서 커피를 마시는 그런 거를 15년 만에 처음으로 해서 굉장히 행복해하는 그런 비디오를 봤더라고요. In this paper, 2 people with tetraplegia, and it's 2 people who were unable to move their arms or their legs in any functionally useful way, were able to control a prosthetic or a robotic arm simply by thinking about the movement of their own paralyzed hand. And they did that using the investigational brain-gate neural interface system. So they thought about using their own arm and hand as though they were reaching out themselves with their own limb, and the robotic arm moved much the way their own arm would have moved. One of the long-standing questions, not only in neuroscience, but in neurorehabilitation, is whether the cells in the motor cortex and other parts of the brain, whether they continue to function the same way years after that original injury. It is possible for people to use their thoughts to control devices, either a computer or a robotic 칩을 arm. 만드신 The 거예요. way that happens 그 is that we 앞에 처음에 implant a tiny 말하신 sensor MD just about the size of a 뇌를 baby 연구하시고 환자 just into the surface of the brain, and that sensor pick up the electrical impulses from a bunch of neurons. And each of those little neurons are like radio broadcast towers, putting out impulses. And when they get to the outside, a computer translator converts the pattern of pulses into something that is a command. One of our participants was able to do something that, when all of us saw it for the first time, gave us all pause. She reached out with the robotic arm, she thought about the use of her own hand, she picked up that thermos of coffee, brought it close to her, tilted it towards herself, and sipped coffee from a straw. And that was the first time in nearly 15 years that she had picked up anything and been able to drink from it solely of her own volition. There was a moment of true joy, true happiness. I mean, it was beyond the fact that it was an accomplishment, I think an important advance in the entire field.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굉장히 이제 정말 이러한 어떤 되게 특수한 상황의 분들한테 살려주는 이유로 굉장히 높일 수 있는 내공한 기술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이제 연구였던 것 같고, 이제 그것들이 이제 최근에는 2021년도 사실은 이제 최근에 막 굉장히 가끔씩 이렇게 큰 뉴스 나오는데요. 뉴라링크라고 이제 이 회사에서 그런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를 하겠다 그런 뉴스가 가끔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화제가 되는데, 그것도 이 회사는 이 사람이 또 하는 회사거든요. 이분이 테슬라 자동차 전기차 만드는 그분이잖아요. 일론 머스크 이런 그분인데, 처음에 자동차 테슬라를 갖고 처음에 테슬라가 거의 뭐 되게 괜찮아 보였는데 별로 인기가 없다가 그래서 망할 것처럼 뭐 엄청 적자가 났잖아요. 테슬라가 자동차가 굉장히 떠가지고 이제 테슬라는 엄청난 회사가 됐고, 그다음에 이분은 굉장히 여러 가지 굉장히 욕심이 많아서 자동차 한 다음에는 비행기, 로켓 만들고 사람을 직접 화성에 보내고 이런 거 하겠다. 그래서 스페이스 뭐 그런 프로그램에서 로켓 엄청나게 상업용 로켓 만드는, 돈 받고 사람을 화성으로 보내는 로켓을 개발하겠다, 갔다 올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뉴럴링크를 통해서 사람의 어떤 미지 영역이 뇌를 잘 활용을 한 어떤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개발하겠다라고 이제 하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나오는 좀 계속 가끔씩 비디오를 막 올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돼지에 대해서 뭐 칩을 만들어서 뇌 신호를 읽고, 그다음에 그걸
보여주는 건데 돼지를 사다가 최근에 먹게 돼서 한번 여기도 올려놨어요. 그래서 최근에 가장 최근에 This is Paige. He's a 9-year-old macaque who had a neuron replaced in each side of his brain about 6 weeks ago. If you look carefully, you can see that the fur on his head hasn't quite fully grown back. He's learned to interact with the computer. 원숭이가 처음에는 얘는 이제 우주 떠나는 칩이 있는데 칩을 이식하고 칩을 무선으로 신호를 알아내는 유선으로 Just as you might 사라졌다. to a Bluetooth speaker. 무선으로 칩을 이제 신호를 뽑아서 The links record from more than 2,000 electrodes planted in the regions of Paige's vertical cortex that coordinate hand and arm. 그래서 사실 손으로 움직이는 조이스틱 Neurons 움직여가지고 modulate their activity with 타임스 맞추는데 맞추면 얘가 원숭이가 For example, 오렌지 software 주스를 become more active. 마시는 주스를 마셔서 리워드 주스를 기분을 좀 한다. It's also for many humans, feeding that activity. 원숭이는 이런 싫어하는 원숭이 먹는 다 주스만 굉장히 행복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요. First, we calibrate the decoder by recording neural activity. 처음에 조이스틱으로 막 움직이는 실제 움직이는 거 저희가 이제 조이스틱 한 것처럼 컴퓨터 움직인 다음에 걔를 움직이지만 동시에 얘랑 in real time. Firing 10에서 10도 어딜 거를 갖고 그러면 이제 뇌 신호를 막 읽어다가 얘랑 손 움직이는 거 배우는 거죠. 두개 하는 게 뭐만 한 다음에 between patterns of neural activity and the different joystick. 그런 다음에 보시면 이거 조이스틱 움직이는 신호 요즘은 안 쓰고 뇌만 You can use the output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자기 열심히 하는 이거를 하는 걸 생각하는 데는 they should still do 실제로 that. 뇌에서 신호를 읽어다가 As you can see, it's unplugged. He's controlling the cursor entirely. 디코딩을 하는데 뇌 신호를 갖다가 이제 해독을 해서 디코딩을 해서 뇌 신호만 갖고 커서 Is to enable the person with paralysis to use a computer or phone with their brain activity. 좀 아까 좀 뒤에 그 Control 약간 this program 커서에 칼질 맞추는 핑크색 하시고 조이스틱 안 with 되고 the joystick put together. 주스 마시는 거 Now that he's up to speed, let's increase the difficulty and see how well Pidgeot can play. 결국은 키우다가 나중에 다 같이 빠르를 사먹고 We still have challenges spanning many fields of engineering. So if you're good at solving hard problems and want to change people's lives, even if you've never worked with the brain before, we would love to hear.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런 머스크가 굉장히 굉장히 이 생각이 굉장히 특출나고 아이디어도 많고 실행력도 굉장히 높고 이게 되게 막 카드 되게 사람을 푸시하면서 굉장히 일을 잘한다 하더라고요. 되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을 끌어다니면서 이제 기존에 아마 제가 앞에 사람에 대한 어떤 연구했을 때 연구 뭐 의대나 무슨 어떤 공학자나 교수도 같이 연구를 이제 같이 공동 연구를 해서 기술 개발할 때 이분은 이제 회사 만들면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을 뽑아다가 굉장히 푸시를 하면서 연구를 하다 보면 그 미래에 뭔가 좀 더 굉장히 그럴듯한 멋있는 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좋아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반신반의는 되니까. 그 인정은 하지만 이렇게 마음에 드는 그런 구성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연구를 쭉 보여드리는 결국 뇌 파도라는 이제 브레인에다가 결국 브레인 자체의 티슈에다가 칩을 옮겨서 이제 찍어넣는 건데 당연히 수술입에서 두개골을 열어야 되고 그런 그 감염의 위험도 있고 막 굉장히 많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있죠. 실제로 첫 번째 연구 참여하신 분 아마 제가 몇 년 전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연구 때 합병증 그런 이로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라 정상인에게는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나마 정상인 줄여주는 굉장히 힘들고 그나마 좀 더 참을 수 있는 경향하는 연구는 이제 간혹 보면은 그 뇌전증이라고 옛날에 간질 환자들 그런 분들은 뇌에서 분명히 이상한 신호들이 막 갑자기 나타나서
통제가 불구한 되게 뭔가 손발을 이제 통제를 못하는 그 상황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에 그거를 치료하는 약물을 이제 써서 그게 만약에 가라앉을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게 굉장히 센스가 안 나가는 효과가 수술을 해서 그 수술을 이제 해야 되는 뭐 특정한 부위, 문제 있는 부위를 이제 브레인을 떼면 이제 그게 없어지니까 괜찮아지긴 하는데 문제 있는 부위가 어디 있냐 그 찾기 위해서는 어느 부위가 있는지 찾기 위해서 칩을 갖다가 이렇게 신호를 뽑아서 신호를 직접 얻어야 되는 이상한 신호가 있는 게 어디냐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뇌전증을 앓는 분들은 당연히 이런 칩을 뽑아서 신호 얻는 게 당연히 꼭 필요한 과정이라 이런 분야에 중요하고 그런 이제 과정에서 이제 또 한 10여 년 전에 지민 연구가 이제 그런 뇌전증자의 수술을 기다리는 환자에서 신호를 이제 얻다가 이제 또 재밌는 또 연구 아이디어 같은 게 있어서 보면은 어떤 뉴런 중에 특히나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는 이제 부위가 있는데 그 부위에서 그 부위에 뉴런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1000개, 몇만 개, 몇십만 개가 있을 텐데 그 중에 그 각각의 세포, 뉴런들, 신경세포마다 특정한 사람들을 인식할 수 있는 어떤 세포가 다 있다. 그러니까 보통 할머니 셀이라고 뭐 옛날부터 사람들이 많이 했던 건데요. 저기 할머니를 다 알잖아요. 얼굴을. 그런 할머니를 인식하는 셀이 특정한 셀이 있다. 특정한 곳에. 그리고 옆에는 또 자기 뭐 다른 엄마나 이런 인식하는 셀이 다 있는 것처럼 그랜마더 셀이라는 그런 게 있다는 거를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걸 실제로 있는지를 실제 데이터로 보여준 경우가 없었죠. 이 경우에 칩을 이제 반응 일렉트로드를 뽑아서 이 신호를 이제 쭉 얻어갔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한테 이 환자에서 어떤 특정한 뇌의 신호를 제니퍼 애니스턴이라는 그 당시에 굉장히 잘 나갔던 이제 미국 배우 그래서 영화에도 출연하고 어렸을 때부터 아역 배우부터 해서 막 이제 시트콤 프렌즈를 보신 분 있으신가요? 프렌즈에서 굉장히 대표적인 뭐 영화에 나오는데 굉장히 예쁘게 생긴 여배우 얼굴을 보여줄 때마다 이 눈을 막 길고 좀 활성화하는 거죠. 그러다 갑자기 그 제니퍼 애니스턴 이 여배우 말고 갑자기 뭐 다른 안젤리나 졸리를 사실 여기 연극을 보여주면 갑자기 요 주르륵하게 갑자기 등장한 똑같은 신경 세포예요. 그리고 다시 제니퍼 애니스턴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런 걸 배우면서 하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하는 연구도 사실은 이런 이제 침습적이긴 하지만 칩을 뽑아서 일렉트로드 전극을 뽑아서 하는 연구도 이제 정상인의 힘들지만 그런 연구를 통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재밌는 연구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정상인에게는 칩을 뽑거나 전극을 뽑는 연구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결국 정상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연구가 많기 때문에요. 그런 연구 중에 이제 그런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를 정상인에게서 하거나 정상인의 그 뇌를 수술로 두뇌부를 뭐 이렇게 열거나 하지 않고 정상인은 그냥 아무런 뭐 특정한 문제 없이 위험 없이 계속 뇌의 기능을 뭐 배우거나 새로운 거를 뭐 통증 조절하거나 이런 가능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MRI를 써서 실시간 데이터를 얻은 다음에 이렇게 이 사람에게 어떤 중요한 것들을 배우게 하는 그런 걸 해서 저는 이런 연구를 해봤고요. 이 연구는 이제 흡연자한테 흡연 욕구를 감소시킬 때 좀 담배 중에 이제 연구 과제 중에서 이제 이런 연구 과제가 있어서 또 제가 하고 싶던 게 보통 흡연자들이 막 하루에 한 가씩 피우는데 그 한 가씩 피우는 걸 줄이고 싶어도 이게 밥 먹을 때마다 그다음에 조금 생각나고 계속 못 끊잖아요. 끊게 할 수 있는 좀 줄이거나 하시니까 그래서 좀 아이디어를 좀 내면서 하는 방법이 이게 그 흡연 욕구가 나는 경우 굉장히 다른 사람 담배 피울 때 금연하고 있을 때 담배 피우고 보면 굉장히 자기도 막 담배 피우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굉장히 그 이유가 본인이 담배를 못 끊게 하는 이유 중에 큰 건데 그거를 좀 담배를 피우는 욕구를 되게 줄이면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연구를 저희가 해봤습니다. 영상인데 이거는 이제 사실 여기서 피드백은 이 사람이 이 담배 욕구를 줄이게 하는 방법 안 하거든요. 영상을 보여줄 때 이 사람이 뭐 동영상을 계속 담배를 되게 만나게 피우고 있는데 그때 이 사람이 이제 되게 금연하니까 욕구를 참아보자 그러면은 이 동영상을 제가 점점 좀 어둡게 까맣게 이렇게 그래서
까마니까 이제 내가 잘 참고 있구나 그런 거 알고 있고 만약 이거를 담배 피는 거 그러면 막 3시간 4시간 했으니까 담배를 끌 때 돼서 굉장히 표현하고 싶다 이런 생각 들면 갑자기 그 비디오가 또 환해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사람한테 보여줘서 되게 실험을 했다는 게 이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게 보였다. 그래서 사실은 몇 가지가 저희가 MRI 기계를 써서 사람 뇌의 기능을 조절하는 담배의 흡연 욕구를 조절하는 연구 또는 감정을 좀 되게 화나는 감정 같은 거를 좀 그래서 뭐 되게 신나는 좋은 감정까지 배우게 하는 조절 또는 통증 조절 이런 것들이 MRI 기계를 써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정상인들이 좀 더 활용하는 사실 MRI라는 게 그 MRI가 굉장히 다음에 혹시 근데 여기까지 뭐 질문 혹시 있습니까? 뒤에 좀 몇 장만 하게 끝나게. MRI는 뇌의 기능을 되게 되게 깊은 곳까지 굉장히 정확하게 이제 신호를 얻어내기 때문에 이거 그 기계를 잘 쓰면 뇌 영상을 써서 사실 뇌 공학 연구를 제대로 하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으니까 쉽지 않고 뇌공학 연구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도 뇌공학 연구를 하는 게 쉽지는 않고 많은 다양한 어떤 연구 분야의 기술 분야가 많아서 그래서 바로 실생활 활용은 좀 힘들지만 그래서 가능성 있는 것들 연구를 하는 게 뇌 영상에서 얻은 뇌의 어떤 정보를 잘 해석을 해서 결국은 이제 뭐 어떤 식으로 뇌 이런 연구들이 실제로 응용이 되고 어떤 기술로서 실제로 활용이 될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한 가지 여러 가지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좀 재밌고 되게 좀 중요할 수 있는 것은 뇌의 어떤 신호를 읽어서 그 사람이 그 뇌 신호에서 어떠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생각일 수 있지만 어떤 상상을 하는 어떤 영상 이미지를 제가 생각을 하는지 또는 어떤 소리를 상상하는지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뇌만 보고 또는 어떠한 이제 말하고 싶은지가 소리로 될 수도 있고 문장으로 될 수도 있고 어떠한 어떠한 사무 어떤 공간에 있는 거라고 상상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뇌만으로도 이렇게 계속 알아낼 수 있는 뇌신호를 알아낼 수 있으면 좋겠다. 괜히 그러면서 그런 쪽의 연구를 브레인 코딩이나 브레인 마인드 리딩 하고 사람들 연구를 해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비디오가 있는데 그 비디오를 보시면은 결국 이제 이러한 브레인 코딩 연구가 뭐 결국에는 만약에 뇌 신호만으로 갖고 이 사람이 무슨 그 영상 어떤 물체를 상상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그리고 이 사람한테 계속 집을 보여주고 뇌 신호를 찍고 고양이를 보여주고 찍고 신발을 보여주고 찍고 이렇게 찍은 각각의 영상, 이미지에 대한 뇌 어떤 표상들을 뇌 신호를 다 갖고 있은 다음에 나중에 이제 어떤 그 알고 있는 대상과 비슷한 어떤 관련된 영상, 신발 근데 또 다른 모양일 수 있지만 신발을 다 보여주는 그 패턴이 결국은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어떤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신호랑 유사한 비슷한 컨셉이 있어도 유사한 패턴이 있어서 걔랑 패턴을 맞추면 그거에 대한 컨셉, 특정 영상, 신발 영상이 그거를 이제 알 수 있다. 이런 개념이 그런 거를 바탕으로 연구를 했는데, 혹시 어쨌든 지금 영상을 영상을 보여서 재미없으시면 Have you been here before? If this house was a crime scene and you were a suspect, you'd say no. But what if scientists could look inside your brain and work out that you've been to this house after all? Don't worry, they can't, yet. But this is one possible future use of a technique called brain decoding. We'll be coming back to these rooms later. Neuroscientists often use brain scanning techniques, like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to see which areas of the brain are active during tasks. Brain decoding looks inside these active areas to identify more subtle patterns related to particular images or ideas. A typical study would put someone in a scanner and show them a series of pictures.
For each picture, the scanner records activity in the areas of the brain responsible for vision. A computer program, the decoder, is then trained to associate each picture with its pattern. To test the decoder, a new picture is presented. The scanner records the activity again. The decoder then compares the new pattern to the pattern it knows from training. So California at Berkeley measured brain activity as their subject watched hours of movie footage. 영상을 They taught a computer program to associate the clips with brain activity patterns as before. Then, the decoder reconstructed what the subject had seen. 영상 Based on 뇌에서 the brain activity alone, 어떤 the computer 영상을 secretly lots of video clips and produced an average. Here on the right, a best guess that it thought was most similar to what the subject had seen. 알아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걸 좀 더 극단적으로 Now, in Kyoto, Japan, this 사람이 team 잠들고 falls asleep in a brain cell and then woke them up periodically and asked them what they were dreaming about. 그때 다행히 막 They noted down the most popular categories of objects appearing in the dreams. They showed the same participants pictures of these objects when they were awake and scanned their brain cells. Then they could tell what was appearing in dreams, producing depictions like this, which make about as much sense as dreams usually do. 꿈으로 볼 때, 꿈꿀 때 그 뇌신호를 나타내고 그 사람이 꿈꿀 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누구랑 Now back to those pretend crime scenes. Could brain decoding one day be used to detect secret thoughts or detect lies? 실제로 John Dylan Haynes and his team, based in Germany, had participants walk around several of these virtual reality rooms. Nicely decorated, aren't they? Then to scanner, they showed people more ones, one they walked around before, and new ones. Using decoding methods, they were able to tell with about 80% accuracy whether a participant had seen them before. 거짓말 당기게 Of course, this kit isn't ready for the courtroom just yet. 그런 게 잘 되면 이제 브레인 리코딩이 잘 되면 사실 브레인 데이터를 갖고 진짜 거짓말 탐지기에 비슷하여서 굉장히 많은 또 재밌는 일단은 그래서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을 들었으니까 그다음에 아까는 영상을 이제 뇌신호만 갖고 영상을 어떤 영상을 가는지를 재구성하는 거 가능하게 되는데 그건 비슷한 형태의 어떤 방법을 써서 뇌의 신호인데 이때는 소리를 처리하는 부분을 신호를 읽어서 어떤 소리를 이제 그 사람이 뇌신호만 갖고 어떤 말을 했는지 그거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뇌신호를 읽고 The proof that you are seeking is not available in books. 뇌신호만 갖고 만드는 The proof that you are seeking is not available in books. The proof that you are seeking is not available in books. 뇌신호만 갖고 이제 Shipbuilding is a most fascinating process. 소리가 Shipbuilding is a most fascinating process. Shipbuilding is a most fascinating process. 그럼 이제 브레인 디코딩이라는 거를 영상뿐만 아니라 음성에 대해서 음성을 재구성하고 뇌에서도 읽을 수 있고 싶은데 또는 뇌에서 이제 저희가 책을 읽으면 책 읽을 때마다 뇌에서 다양한 부위가 활성화되고 하는데 책에도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많잖아요. 단어와 정수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그거를 읽게 한 다음에 뇌의 데이터를 얻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분석을 해보면 뇌에서 이제 어느 부위에서 어떠한 단어들이 표성이 되는 것들도 알 수 있다. This is a map of someone's brain, showing roughly which areas respond when they hear different words. For example, there's a small area in the middle frontal gyrus that reliably responds to hearing the word top. But it's not just one word, one location. A single word can activate a whole range of different brain regions. So we find the word top in a bit of brain that seems to respond to words associated with clothing and appearances, but also here with numbers and measurements, and here with buildings and places.
We usually think of language as being restricted to certain sections, like the temporal lobe. So researchers were surprised to find activity all across the brain and in both hemispheres. The map was made by scientists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그래서 몇 가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좀 계속 문장을 계속 사람을 읽게 해주고 그다음에 MRI 영상을 찍은 다음에 이 문장을 읽을 때 당시 그 시간에 어느 부위가 서는지를 굉장히 정밀하게 분석을 하면 나중에 아까 보여드린 그런 굉장히 복잡하지만 굉장히 정말 자세한 정보가 지금 뇌에서 있다고 합니다. 그런 식의 연구도 이제 하면서 그런 식의 어떤 형태도 나중에 잘 응용을 하면 이제 뇌 공학적인 어떤 실제로 활용 가능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 여기까지가 지금 준비되어 있고요. 저희 연구실은 홈페이지에 이제 저희가 MRI 데이터나 뇌의 어떤 신호를 얻는 MRI 이유나 이런 방법을 쓰고 잘 분석하기 위해서 방법을 개발하고 여기서 오늘 설명 안 드렸지만 MRI 데이터를 바탕으로 또 가능한 뇌공학 연구 중에 하나가 어떤 뇌 어떤 영상을 바탕으로 어떤 특정한 뇌질환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 뇌질환은 뇌졸중이나 어떤 특정한 구조에서 문제되는 뿐만 아니라 우울증, 정신분열증, 정신적인 질환도 유발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아직까지 연구 수준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임상, 그러니까 병원에서 아마 적용될 날이 근미래에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이제 성능이 이게 쓸 만큼은 아직 안 나와서 연구 수준에 이럴 차이로 이렇게 하는 생각을 좀 바꾸거나 그런 걸 좀 배우게 하는 몇 가지 준비했고요. 혹시 남은 20, 30분 동안에 질문 있으시면 네, 혹시 궁금하신 질문 예, 강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뇌파 이제 부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강승철 대표라고 해가지고 뇌파를 활용해서 이제 머리에 띠를 두르고 이제 뇌파를 해서 이제 피지 사이에 있는 감이 떨어지는 걸 받는다든지 그리고 또 이제 선풍기를 돌린다든지 마차 같은 거를 경유를 시킨다든지 이래가지고 함께 한번 좀 봄을 일으킨 분이 계시는데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연구들이 아까 말한 테슬라라든지 자동차와 연결하든지 이런 인공지능을 좀 해서 하는 그런 분야들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초기 단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산업에 접목되는 부분들이 그냥 오른쪽 말고 또 혹시 분야가 좀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 좀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주로 첫 번째 앞에서 이제 비슷한 생각으로 EEG 데이터를 바탕으로 생각으로 뭔가를 조절하거나 조정하고 이렇게 하는 인터페이스 기술 연구를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사실 그쪽으로는 많이는 잘 모르고요. 분명히 회사가 이제 큰 규모는 아니지만 진행되는 거라고 내고 있고 그 회사 규모 내는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희는 외국도 이렇게 큰 규모로 일어난 그 큰 규모의 회사가 그걸 하지는 않고요. 작은 어떤 규모의 연구 수준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쪽 관련해서는 가장 큰 문제는 그 신호의 퀄리티가 얼마만큼 좋은가. 그 신호의 퀄리티가 좋아도 그 얻은 신호로부터 얼마만큼 다양한 어떤 그 정보를 우리가 해독해낼 수 있는 거가 가장 중요한 점인데 그 점에서 되게 쉽게 얻을 수 있는 두피에서 얻는 그 전극으로 얻는 신호잖아요. 그거는 사실 굉장히 제한적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는 좀 아주 되게 그냥 간단한 2개 정도 조절하거나 또는 그냥 틀려도 될 수 있는 장난감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건 좋은 타겟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좀 더 심각하게 뇌를 신호를 읽어서 뭔가를 정말 심각하게 뭔가를 개발하고
정말 잘 분석을 하고 다양한 형태의 어떤 정보를 얻어내는 그 상태가 있잖아요. 또 다른 질문.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제 그게 논의가 좁혀서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중개고 이렇게 하고 속에다가 칩을 하는 게 그나마 수영 깨끗하는 거야. 그런 거고 위험한 하지만 그래서 좁혀서 잘하려면 그런 만큼 객관적 정보를 잘 보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사람들이 그냥 아, 네. 감사합니다. 좋은 강연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계속 강연하실 때 디코딩에 대해서의 중점을 둬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엔 뇌공학이 완성이 되려면 디코딩도 되고 인코딩도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코딩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뇌에 어떤 정보를 입력하는 인코딩이 가능할지도 궁금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코딩을 하신 거는 그러니까 어떤 측면의 인코딩을 말씀하신다? 디코딩을 하려면 만약에 그러니까 일종의 아까 말한 영상으로 보여주거나 그게 어떠한 영상이에요? 내 신호로부터 영상인지 알리는 건 먼저 그 전에 영상을 보여주고 신호를 얻고 약간의 이제 인코딩 같은 개념도 있긴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아마 그런 것보다는 어떤 특정 정보를 아예 뇌에다가 이렇게 약간 이식을 하거나 심는 그런 인코딩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냥 쉽게 생각해서 매트릭스 영화 생각하면 그냥 자기가 완전히 뭐 헬리콥터 조종법도 그냥 몇 초 만에 배울 수 있고 이런 것처럼 그런 것도 미래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혹시 그런 게 가능할지 네. 조금 더 빨리 배울 수 있는 어떤 수단으로 뇌의 신호를 제공하면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까 리얼타임으로 MRI 신호를 어떤 그 상태 보여주면서 이렇게 배우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앞부분에서 그거를 잘 응용을 하면 보통 만약에 비행기 조종하는 플라이 시뮬레이터 하는 조종사가 그냥 계속 시뮬레이터를 갖고 이렇게 하는 거 하다가 만약에 굉장히 이제 챌린징한 어떤 시뮬레이터 비행기 추락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 기술로 할 수도 있지만 그때 만약에 어떤 심리적인 것등 아니면 기술 뇌에서 뇌의 어떤 미세한 어떤 정보와 관련된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면 그 시뮬레이터와 함께 뇌의 신호를 읽어서 하는 그리고 훈련을 다시 점검하는 좀 빨리 배우는 것도 가능한데 아마 가능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거 없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노력도 안 하고 뇌 정보를 바로 이제 그런 비행기 조종하는 방법을 바로 며칠 만에 하루 만에 이렇게 딱 할 수 있게 하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뇌를 인식을 하면 할 것 같아요. 나는 히포캠퍼스 이런 거 네. 네, 오늘 강의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것도 좀 많이 알게 돼서 좋은 시간이었고요.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떤 책을 보게 되었으면 뭐 자기 뇌를 속인다 이런 얘기, 자기 개발서 보면은 뇌를 속인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되게 궁금하고요. 한 가지는 우리가 피아노 치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으면 거의 무의식적으로 피아노를 치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것들은 의식에서 치는 건 아닌데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떤 뇌 활동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좀 언급을 안 하는데 먼저 뇌를 속인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 뇌를 속인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감정 조절 말씀 나왔잖아요. 되게 이렇게 감정이 되게 슬픈 감정이 있는데 근데 뇌를 속이는 것 중에 그 감정이 있는 만약에 자기가 일부러 억지로 얼굴을 이렇게 스마일하는 것처럼 입을 쫙 벌리면 이렇게 웃는 것처럼 하면은 뇌는 이제 그런 머슬의 감각과 이제 연관이 알아서 그랬는지 이제 입만 이렇게 해도 슬프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기분이 좋아지는 그게 없는 있는 건 맞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뇌를 속인다는 게 연결이 될 수도 있고
뒤에 그 피아노는 그 무의식은 아니고요. 굉장히 의식적인데 그게 이제 처음 배울 때는 이제 아마 건반을 보고 누르고 뭐 이거를 건반을 이제 아마 보면서 그걸 이해를 하고 생각하면서 이런 과정이 있었을 텐데 먼저 보고 비주얼 그쪽에서 했다가 손으로 가니까 우쪽에 모터 영역에서 운동 영역으로 갔다가 또 뭐 기억다 이런 과정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일어났었는데 아마 그거를 되게 열심히 되게 치게 되면은 그런 과정이 이제 그냥 건너뛰면서 자동으로 너무 되게 빠르게 그래서 자기가 모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되게 효율적으로 쓰는 뭐 이렇게 단계를 건너뛰면서 중요한 그런 식으로 일어나서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된 건 무의식은 아니고 의식적이긴 한데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뇌를 이제 몰랐던 자기의 어떤 기능이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거를 배울 때 처음엔 되게 힘들고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만큼 노력은 많이 필요하고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는데요. 배도 막 고프게 또 승박 쳐야 되고 근데 그거를 많이 해서 굉장히 익숙하면은 굉장히 적은 에너지로 똑같은 일을 하시고 에피션트 그런 측면이 당연히 있었어요. 질문 있으신가요? 네, 강의 잘 들었고요. 궁금한 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혹시 연구가 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느 측면으로 좀 더 구체적인 측면이 있습니까? 당연히. 예를 들어서 뇌에 대해서 이해도가 3%, 5%, 퍼센테이지 얘기하는데 과연 뇌에 대해서 인간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 인공지능을 이해하려면 인공이 되려면 원본에 대한 이해가 돼야 되는데 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인공지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약간 어폐가 있지 않나 싶어서 실제 뇌에 대한 인간 뇌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기존에 이제 뇌를 이해하는 것 중에 그 전통적인 뇌의 기능 있잖아요. 영상 인식하고 어떤 과정 중에서 처음에 그냥 밝고 어두운 그런 선들이 이제 뇌에서 처음에 이제 영상 정도 맺혔다가 점점 좀 동그라미 더 알고 그다음 복잡한 것들이 쭉 가고 이런 시각적인 정보도 촬영이 되게 잘 알고요. 음성도 어떻게 인식하는지 잘 알고 있고 문장도 어떻게 해석하는지 어떤 부위가 연결이 돼 있고 잘 아는데 지금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이제 그 한편으로도 이제 그런 거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이제 AI 알고리즘, 영상 분석, 영상을 자동 인식하는 AI 알고리즘, 음성 인식 알고리즘 따로따로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영상 인식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떤 사람도 힘든 문제, 또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막 빨리빨리 정확하게 되게 잘하는 AI고 사람은 그걸 오히려 잘 틀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은 그 AI 알고리즘에서 틀리는 문제. 얘는 내가 학습할 때 주지 않았던 데이터. 그래서 어떤 그 무슨 신경이 무슨 사과가 만약에 어떤 나라에서 길쭉하게 사과가 되게 똑다르게 사과가 길쭉하게 있는 거가 갑자기 나타났다. 얘는 뭐 사과랑 안 하고 다른 거랑 하겠죠. 오이나 뭐 다른 거 하겠죠. 근데 사람 보면 사과 아니면 일단 맞잖아요. 한 번에 딱 그런 제너럴리제이션 그런 거를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런지는 아마 아직까지는 잘 모를 거고 저는 연구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필요한 게 우리는 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쪽에 굉장히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것 같고 그 이유가 사람의 뇌를 연구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그쪽에 대한 필요가 아직 없어서 그쪽에 대한 연구 정확한 메커니즘은 아직은 안 알려졌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아는 필요가 있는 거는 지금
사람들이 AI 알고리즘을 제일 못 푸는 문제, 좀 일반화시키는 문제가 굉장히 약한데 사람이 되게 잘하니까 그거를 배워서 AI 알고리즘 만들 때 필요하니까 사람들이 그쪽을 많이 연구를 할 것 같고 이제 그리고 또 영상하고 음성이 같이 또는 텍스트가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되게 실제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들 AI 알고리즘은 정확하게 그거를 어떤 정보를 잘 취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고 그런 쪽으로 개발이 잘 안 되고 있고 그 이유가 이제 또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또 모르고 사람이 정보를 어떻게 굉장히 어떤 쪽에 어텐션을 줘야 되는지 정확한 정보를 처리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는데 AI 알고리즘을 그렇게 쓰는 방법을 모르니까 지금 잘 못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그쪽 연구도 사람에 대해서 많이 필요하게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그쪽에 대한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아직 많이 안 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데이터 딕셔너리, 브레인 딕셔너리니까 좀 보실 거예요. 뇌의 그 단어, 단어를 해놨는데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은데 그거 보세요. 애들 갖고 어느 단가에 뛰어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딕셔너리 복잡도가 이제 다르게 나타나. 지금 당연히 요거가 저희 모든 분들한테 다 해당되는 그 지도가 아니고 당연히 좀 다른 건데 그거는 이제 그분들이 이런 연구도 보통 한 2~3명 정도 이렇게 그 데이터를 피험자를 얻으려고 굉장히 많은 10시간, 20시간씩 얻으려고 한 사람들 그래서 되게 많은 데이터를 몇 명의 사람한테 얻어서 그 중에 또 잘은 모르지만 한 사람의 데이터를 얻고요. 실제로 그 중에 그 사람들이 3명 얻어가면 다른 사람의 데이터를 이렇게 똑같이 분석하면은 이거랑 또 굉장히 다른 패턴이 나올 수 있고 똑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경험이나 여러 가지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똑같지가 절대 않을 것 같고 어떤 게 맞는지도 사실 아직 검증할 방법은 없고 최대한 이렇게 해서 나왔으면 되는지 이건 맞는 방법이라고 해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뭐 단어에 대한 관심이 남으신 분은 모르겠지만 아까 또 다른 응용 중에 중요한 게 뇌의 질환, 스트로크가 만약에 예측력, 이 사람인데 얼마에 스트로크가 일어날지 또는 뭐 뇌졸중이 아니면 뭐 우울증이 지금 얼마나 비장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진단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또 아까 우울증 같은 경우는 약물을 줘야 되는데 약물이 반응할지 말지 어떤 약물을 좋을지 이런 것들이 아직 그 병원 현장에서 사실 의사분들이 굉장히 가장 뛰어나신 의사분들도 우리가 같은 나라에 여기에서도 모르고 있고 아는 게 거의 없거든요. 대표적인 거는 알고 줘서 동작한 그게 잘 들어맞는 약물이 들어맞는 경우가 20~30% 되는 거 정도에 대한 약물을 개발되어 있고 알지만 나머지 70~80% 정도에 대한 우울증을 약물로 치료할 수 없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고 사실 그런 쪽에서도 뇌의 어떤 기능을 잘 분석하고 있으면 좋을 텐데 아직까지 연구만 하고 제대로 임상 병원에서 적용이 안 되는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대로 사람마다 다 그 형태나 이런 것도 굉장히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영역이 뇌에서도 기능이 뭐 떨어져도 어떤 사람은 조금 정상인 것 같은데 또 가서 좀 비슷하게 필요한 것 같고 도대체 어떤 이유인가를 정확히 아실 길이 아직 모르는 거죠. 그런 쪽에서는 이제 굉장히 사람 개개인마다 맞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의 연구가 앞으로는 계속 인디비주얼 하는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 겁니다. 또 다른 일까 아까 제가 거짓말 선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떻게는 제가 들었기는 그렇다면 그 MRI 같은 걸 해가지고 사람들 예를 범죄자의 중에 특정한 그 현상에 대해 거짓말 단들이 그렇잖아요. 반응이 돼서 지구 여부를 판단하는 건데 뇌파라든 그런 걸 가지고 하면 좀 더 지구 여부를 정밀하게 판단하지 않아요. 그렇지. 그런가요? 집이든 그게 이렇게 우리 거짓말 단들 단순하게 살아있는데 뭐 그 정도인데 이럴 수도 이렇게 맞습니다. MRI 정보를 찾으면 그래서 거짓말 단들기를 이제 어떤 보면은 좀 해본 적은 아니지만 피부에 땀 나는 그런 걸로 하는 게 보통 해왔던 방법인 것 같고요.
거짓말할 때 아무래도 좀 긴장하니까 땀나고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말 하는 걸 이렇게 디텍트하는 거라고 기존에 알려져 있거든요. 최근에 EEG 같은 거로 뇌파 신호를 읽어서 하는 거를 계속 연구 형태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립 지금 대검찰청 예를 들어서 과제가 나오는 것들 중에 그런 게 있다고.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있고요. EEG 연구하시는 분들 거짓말 하지 않고 대검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연구 과제를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이제 EEG 같은 거 써서 하는 거 연구도 나오고 있고 아직까지는 fMRI로 뭐 그런 거 해서 거짓말 탐지하는 거 우리나라에서 연구 과제가 이렇게 관심 있는 건 아직 모르겠는데 외국은 그렇게 회사도 있고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진짜 일단은 EEG보다 당연히 fMRI 같은 MRI 찍으면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높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것도 결국은 또 굉장히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범죄 솔직한 무슨 문제를 저질렀는데 그 문제 현장을 보여주고 그걸 거기 가본 적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찍을 건데 사람에 따라서 그걸 굉장히 대단한 사람은 그 반응이 가본 적 없다 이게 딱 하면 그만이잖아요. 개별수가 엄청 크기 때문에 그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보통의 경우 좀 더 그 신호 자체가 어릴 때 정확도는 당연히 MRI가 EEG나 이런 피부 점도보다 좋았기 때문에 더 가능한 방법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 MRI 같은 거 쓰더라도 신호를 정확히 얻어도 그 신호를 얼마든지 그 사람이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사람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정확도가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반은 이상은 맞을 수 있는데 뭐 10, 80%만 되더라도 그게 오류도 또 있으니까 스무전 많이 하면 우리 정말 바보 같은 친구들이 또 이렇게 동네 학원 보면 활동을 잘시켜줘 뭐 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럼 그거 있습니까? 동네 학원에 내일 저녁에 MC 스퀘어 그런 거 있습니다. 뭐 있으면 뭐 우리 학원은 내 활동을 자극해가지고 머리를 좋게 해줍니다. 공부를 잘하게 해주면 아니 그거 있어요. 그거보다 다를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쪽에 아직 아기가 그쪽에 아직은 어려서 그리고 아직까지 그런 거를 할지 말지 결정을 안 못한 상황인데 글쎄요. 그게 분명히 뭔가 잘 보여주면 그런 거에 대한 반응을 뭐 잘하게 하는 게 뇌 좀 활발하고 배우는 건 되는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또 뭐 어떤 경우는 되게 침착하게 집중을 뭐 잘해야 되는 것도 있고 어떨 때는 좀 더 빨리빨리하게 막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것도 중요할 때도 있고 이게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그럴 수 있어서 어떤 하나를 뭐 바탕으로 계속 학습을 하는 게 꼭 학습 효과를 높이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니까 내가 충분히 어떤 게 이렇게 자극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 동능이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약간 이제 뇌 자체를 자극하는 건데 뇌 특정한 부위에 기쁨을 주는 그 리워드라고 하는데 리워드를 줄 때 이제 뇌에서 오렌지 주스 마실 때 그냥 먹으면 그럴게요. 뇌에 도파민 뭐 그런 아마 신경 전달 물질을 활성화 이제 많이 내뿜어서 도파민 같은 게 지금 그런 전달 물질이 학습에 되게 또 중요한 그런 거인 것 같아요. 뇌의 어떤 연결성 서로 활발한 활동을 해야 될 때 그런 전달 물질이 있어야지만 학습을 잘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런 쪽에서 이제 그 모티베이션을 주는 측면으로 그러면 그 학습도 잘 될 수 있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학원에서는 네. 네. 혹시 다른 계시는데요? 네. 똑똑한 사람하고 똑똑하지 않은 사람하고 내각자는 있습니다. 그래서 똑똑하다는 그 정의는 혹시 어떤 게 똑똑할지 스타일 보면은 뇌를 100% 살겠다 이런 얘기가 있고 특히 이게 똑똑한 사람 저희도 학교 때
수학 친구들은 공부 조금만 해도 성적이 잘 나오거든요. 우리 엄청 열심히 해도 그게 안 나와. 잘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그쪽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그런 건 있을 것 같거든요. 대략적으로 어떤 뇌 그런 연결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좁고 좀 덜 좁고 해서 그런 것들은 약간 전반적으로 이렇게 IQ라는 게 굉장히 그 IQ 자체는 100 이상이면 이제 120, 30 넘으면 굉장히 똑똑하다 나와요. 천재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100보다 낮으면 약간의 되게 뭔가 좀 지능이 약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만약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대략적으로 반을 어떤 게 중간인지는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반 정도를 좀 더 머리가 잘 돌아가고 좀 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그 중간에 딱 떨어지지 않았지만 좀 더 에피소드 머리를 잘 쓰고 잠시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그거는 이제 만약에 어떤 문제를 풀 때 좀 더 빨리 푸는 문제인 것 같고 만약에 아인슈타인 같은 분이 잘 모르겠는데 물론 IQ도 높다고 하긴 높겠지만 그 생각에는 제가 드는 생각은 어떠한 사람이 IQ도 떨어져도 그거 하나를 20-30분 동안 굉장히 해서 하면 그 나름대로 그러니까 뇌가 그렇게 그 뇌의 어떤 좀 떨어지는 효율로도 굉장히 이제 그 모티베이션이나 그런 실험을 하면 어떤 건 뭐든지 되게 훌륭한 걸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진짜 어려운 주제. 오늘 진짜 공부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우리 강의 이정환 교수님께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 일정에 맞는 다음 주는 5월 1일은 일단 교육에서 그룹 수업은 없습니다. 다음 주는 휴관하고 수업 들으신 분들은 다음 주 우리 어차피 우리 박원생도 논문 적어야 되기 때문에 논문 작성에 대한 특강을 김세희 교수님이 주시기를 여기서 합니다. 그리고 다음 강의는 5월 8일입니다. 5월 8일 토요일 날이고 5월 8일부터 우리 부산시에 신성장 성장부대 신상호 국장님이 모시고 주제는 어디 적어놨는데 부산 블록체인 규제의 희망과 또 부산에 이제 시민 지금 우리 시장님도 블록체인 얼마나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엄청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한 숙제가 떨어져가지고 좀 열심히 숙제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가상하게 하시는 분 있습니까? 한 2-3일 동안 마음 조심 부탁드립니다. 우리 은성수 위원장님께서 완전 박살내고 우리 230조가 날라갔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 근데 그거하면 그런 이야기도 아마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시키고 다음 주는 다시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같이 나가는 짓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